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한 선생의 할쌤입니다. 자, 오늘 2020학년도 수능 수리 가형 14번부터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번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4번입니다. 보시다시피 문제가 좀 길죠. 제가 문제를 쪼개서 좀 나눠가지고 페이지에 실었습니다. 가능한 요 페이지 안에서 설명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씩 확대해 볼게요. 자, 문제가 길면 문제가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 여러분 버리시길 바라요. 자, 숫자가 1이 적혀 있는 공 10개, 숫자가 2가 적혀 있는 공 20개, 숫자 3이 적혀 있는 공 3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 임의로 한 개씩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하나 보고 다시 넣는다는 얘기죠. 이 안에서 꺼내갖고 다시 넣고.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했을 때 확인한 10개의 수의 합을 확률 분수 y를 합시다. 확률 분수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다소간에 이제 문제가 좀 이해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 다행입니까? 다행인 건 뭐냐면 사실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밑에 문제 풀 수가 있어요. 따라가 볼게요. 자, 주머니에 들어있는 60개의 공을 모집단으로 합시다 라고 하고, 이 모집단에서 이미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률비수 x라면 확률 분포표까지 다 줬어. 다음 표와 같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모평균 n과 모분산을 물어봤는데, 우리 확률 분포표, 이산확률 분포죠. 여기서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니 하니까 어떻게 할까? 자, 평균은 얘네들 다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곱해서 다 더하기였죠. 그래서 얘네들 6분의 1, 3분의 2, 2분의 3 계산해 보시면 이거 3분의 7이 나옵니다. 3분의 7 뭐 계산 내가 할 필요는 없고. 자, 분산이라는 친구는 이제 어떻게 구하니? 자, 분산 이거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들어보셨죠? 평균의 제곱. 자, 평균은 구해놨고 이걸 제곱한 걸 이따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제곱의 평균만 구하시면 된다. 그러면 그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해? 요거 제곱과 확률을 곱하시면 되죠.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을 밑에다가 구해볼게요.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1의 제곱과 6분의 1, 6분의 1이죠. 더하기 2의 제곱과 3분의 1, 그럼 3분의 4가 된단 말이야. 더하기 3의 제곱과 2분의 1, 2분의 9, 요거를 더하시면 제곱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6분의 1 더하기 4, 2, 8 더하기 3, 9, 27 이렇게 6분의 36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6이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분산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제곱의 평균에다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6 빼기 평균의 제곱 3분의 7의 완전 제곱을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6 빼기 9분의 49네요. 그렇죠? 이게 6, 9, 54 이렇게 될 테니까 9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놈이 분산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가 자리에는 당연히 9분의 5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포분 평균을 x바라고 얘기했어요. 크기가 10이라는 거 중요하죠. x바와 모평균 모분산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포분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표본 분산은 어떻게? 표본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그냥 나눠주기만 해라. 그러니까 10분의 기존에 있던 분산이 9분의 5였으니까 9분의 5에서 90분의 5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 주머니에서 n번째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xn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xn이라는 친구는 x1부터 x10까지 그냥 이렇게 다 더했을 때가 y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얘네들 다 더하면 이게 된답니다. 자, 이해가 안 돼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풀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y가 10x바라고 했을 때 이 y와 vy를 구해라는 건데, 그러면 이 y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y라는 거는 2의 10x바라는 얘기인데, 2의 10x바의 상수배는 그냥 평균에서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2의 x바 10배. 그래서 x바가 3분의 7이었으니까 10배에서 3분의 70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 자, vy는 어떻게 해? vy라는 것도 10배의 x바라는 건데, 분산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0의 제곱이 밖으로 나오고 분산 x바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의 제곱과 분산을 곱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을 다시 곱해주면 9분의 5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다입니다. 자, 얘가 다
이해가나?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걸 PQR이라고 했을 때 PQR을 다 더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9분의 5하고 90분의 5하고 9분의 50하고 이거를 다 더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더하기 하시면 4번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지수함수 y는 a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합시다. 자, 이쯤 읽었을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죠. y는 ax에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요래 그립시다. 이 친구와 y는 루트 3이 만나는 요 점을 갖다가 a를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a다. 자, 점 B 4,0에 대해서 b는 x축 위의 점이네요. B 4,0에 대해서 직선 OA와 OB가 서로 수직이다. OA와 OB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O는 원점이니까 OA의 기울기와 AB의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곱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얘네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A의 좌표를 일단 한번 특정해 보겠습니다. A 좌표는 Y가 지금 루트 3이어야 돼요. 그렇죠? X 좌표는 잘 모르겠으니까 M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A에다가 M을 잡아 넣으면 루트 3이 되는 그런 M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우리 머릿속에 잠깐 우리 저장해 놓고 자, OA의 기울기와 A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OA의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니까 M분의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것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편의상 M에다가 뺍시다. M 빼기 4 분의 분자 루트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 이제 서로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얘네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라. 자, 곱하겠습니다. M에 M-4 분자는 곱하면 3이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얘네들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마이너스 m에 m-4 그러니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4m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m제곱에 빼기 4m에 더하기 3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m이라는 값은 결국에는 얼마다? 1 아니면 3 이렇게 나오겠죠. m이 1 아니면 3이어야 되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요거 만족시키는 a의 값을 다 곱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m에다 1 넣고 3 넣어서 그거 되는 a의 값 찾아보겠습니다. 자, m에다가 1을 넣어서 첫 번째 m에다가 1을 넣었더니 루트 3이 됐대. 그러면 a는 루트 3인 거죠. 그냥 자, 편의상 a는 3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m에다 3을 넣었더니 루트 3이 됐다. 그러니까 a의 3승은 루트 3이다 라는 이야기니까 a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2분의 1승 3 나눠주시면 3의 6분의 1승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요거 두 개가 a입니다. 요거 두 개 서로 곱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다. 자, 3의 2분의 1승과 3의 6분의 1승을 곱하자. 요거는 지수 안에서 서로 더해주시면 되죠.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자,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얼마냐? 자, 이것은 우리 순열조합 거기에 이제 중복 조합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죠. 자,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는 9라는 의미 아닌 정수 해의 개수들을 모두 구해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얘네들은 3H 9를 계산하는 것으로 우리가 답을 계산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가나 조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A, B, C, D가 줬어요. 그리고 A, B, C, D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첫 번째, A, B, C는 합하고 D는 빼라. 이게 9가 돼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D는 4보다 작거나 같고 C는 D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D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아닌 정수는 뭐뭐 있습니까? 0, 1, 2, 3, 4 이 5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경우에 대해서 따져보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D가 만약에 0이라면 우리 A, B, C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그대로 주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여야 하고 C가 D보다 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C도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 안에서 그러면은 지금 A, B, C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음이 아닌 정수 안에서 요 해를 구해달라라는 이야기랑 똑같죠. 이거는 방금 했던 것과 같이 우리 3H9의 값으로 계산을 하는 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D가 1이라고 한다면 D가 1이면은 지금 여기가 1이어야 하기 때문에 A, B, C의 합은 얼마여야 됩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은 10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조건이 지금 하나가 남았죠. C가 이번에는 1보다 커야겠다. 왜냐하면 D가 1이니까. 자, 이런 조건 안에서 문제를 풀자고. 자, C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C-라는 친구를 가지고 C-1이라고 놓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를 C-로 대체시켜 줍니다. C-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C는 C- 더하기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대신에 C- 더하기 1은 10이다라는 조건을 갖게 되고 요거 넘겨서 계산하시면 역시 AB 그리고 C-의 합이 9인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개수는 똑같이 3H9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D가 2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밑에다 쓸게요. 자, 세 번째, D가 2다. D가 2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만족해야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번에는 11이 되어야 하는 상황을 계산해야 되며 이때 C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자, 얘네들을 봤을 때 우리 C-를 이번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자? C-2라고 놓자. 그러면 이게 0보다 또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또 C 대신에 C-를 계산을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는 11이다. 라는 아닌 정수회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여전히 넘겨서 계산하시면 A, B, C-의 합이 9인 아닌 정수회를 찾자. 이 얘기죠. 그러면 얘도 3H9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약간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지 이쯤 되면 느낌이 옵니까? 자, 만약에 D가 3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이며 C는 조건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여기서 C-를 또 똑같이 방금처럼 이렇게 놓는단 말이지.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아닌 정수회가 얼마? 9가 되는 합이 9가 되는 걔네들 찾아요. 여기때도 3H9가 나온다. 이쯤 눈치가 빠른 애들은 다섯 번째는 계산 안 하고 그냥 답을 씁니다. 다섯 번째 D가 4일 때도 여전히 3H9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답은 3H9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몇 개가 나와야 되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곱하기 다섯.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3H9는 우리 3, 9 더했을 때 10이고 얘를 빼면은 1을 빼면 11C9 그리고 곱하기 5 이게 답이 되겠죠. 자, 11, 10 나누기 2에 곱하기 5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5, 25 곱하기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25 곱하기 11은 275가 되겠네요. 답이 3번. 자, 16번은 이렇게 다뤄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 ABC가 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 ABC가 있다. 자, PB-PC의 길이가 2가 되도록 이것을 만족시키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PA의 길이가 최소일 때 삼각형 PBC의 넓이는 얼마냐.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삼각형 ABC를 제가 밑에다가 그려놨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BC가 10이고 C를 5,0, B를 마이너스 5,0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때 A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쪽이 오니까 이 세로선의 길이는 5루트 3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좌표는 0,5루트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PB-PC는 2를 만족시키는 점 P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점 P는 B에서 거리와 C에서 거리의 차가 2인
점이면 P라는 게 쌍곡선 위의 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쌍곡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 위에 점 P라는 친구가 있을 텐데 P라는 친구는 쌍곡선 위의 점이며 선분 PA의 길이가 최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P에서 A까지 이르는 거리가 최소가 되는. 자, 그때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BC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PBC의 넓이. 그러니까 이 빨간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랑 똑같죠. 자,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밑변 곱하기 높이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밑변의 길이는 10입니다. 그러니까 넓이라는 건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10에 곱하기 높이는 이 높이가 되겠죠. 이 높이라는 거는 P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x1, y1이라고 잡는다면 그 P 좌표의 y 좌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y1 이렇게 계산하시면 넓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y1의 값만 알면 답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P라는 점이 쌍곡선 위의 점인데 PA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PA의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P의 선분을 줬을 때 이 곡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도록 만나면 그게 길이가 최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수직이라는 이야기는 AP의 선분의 기울기와 점 P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P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P점에서의 선분의 기울기와 AP의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AP의 기울기를 먼저 계산해 보면 얘네들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잡아 주실 수 있죠. 마이너스 5루트 3. 자, 이게 AP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자, 점 P에서의 기울기라고 한다면 쌍곡선 위에서 점 P의 기울기는 자, A 제곱분의 X1X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1Y는 1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때 우리가 AB를 다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초점의 좌표가 지금 5,0 마이너스 5,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쌍곡선에서의 C 값이 5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거리의 차가 2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2라는 거는 우리 A가 1이다라는 값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B라는 값은 C제곱에다가 A제곱을 빼시면 되니까 루트 24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의 쌍곡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걸로 할게요. 자, A는 1이니까 X1X 마이너스 B제곱 24분의 Y1Y는 1이다 라는 접선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계산을 했을 때 기울기는 Y는의 형태로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되니까 자, X1 X 빼기 1은 24분의 Y1Y가 되고 이때 Y는의 형태로 다 정리를 해주시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1분의 24 곱하기 X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보시면 됩니까? 기울기는 X 개수라고 하니까 요것만 다 읽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는 Y1분의 24의 X1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개가 수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얘네 둘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그러면 자, y1 마이너스 5루트 3 이 친구를 x1으로 나눈 것과 y1분의 24x1 이 지금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날릴 거는 날리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y1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남겠습니다. 좌변에는 24에 y1 마이너스 5루트 5로 보시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y1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를 했을 때 자, 25y1은 24 곱하기 5루트 5가 우변에 넘어가게 될 것 같고 자, y1이라는 거는 결국에 5분의 24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아까 얼마로 계산하기로 했었냐면 5y1으로 계산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14 루트 5가 되겠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되시겠습니까? 자, 17번은 이렇게 계산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